72세에 20살 젊어 보인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어제 제 병원을 방문한 박 여사님께서 직접 들으신 말씀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거울 보기가 싫다며 우울해하셨던 그분이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천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비싼 수입 화장품을 바르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용한 건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우유와 감자뿐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4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치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신이수가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 60, 70대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생각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비법은 이미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검증해 주신 방법들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재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돈 들여 병원 갈 필요도, 위험한 시술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단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20년 젊어 보이는 동안 피부 관리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40년 넘게 피부과를 운영해온 피부과 전문의 신이수입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피부가 하얗고 깨끗했는데 나이 들면서 얼굴에 검은 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고 외출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 역시 68세가 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제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항상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뺨과 이마에 생긴 기미와 검버섯들이 제 자신감을 흔들어 놓더군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검버섯, 기미, 잡티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피부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도 선크림 하나 제대로 바르지 않고 지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결과가 지금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레이저 시술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우유를 활용한 천연 피부 관리법입니다. 우유라고 하면 그냥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유에는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주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유에 포함된 락트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락트산은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유 속의 단백질과 비타민 A, B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3세 되시는 김 여사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면서 얼굴과 손 등에 검버섯이 심하게 생기셨어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레이저 시술을 원하셨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유를 활용한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의 기미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피부톤이 한 톤 밝아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유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우유의 pH는 약 6.5에서 6.7 정도로 약산성을 띱니다. 이는 우리 피부의 자연스러운 pH와 비슷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민감해진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우유 속에 들어있는 락트산은 알파하이드록시산의 일종입니다. 이 성분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용해시켜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멜라닌 색소가 축적된 각질층을 제거함으로써 기미와 검버섯을 점진적으로 옅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유에 포함된 비타민 B2와 B12는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카제인 단백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탄력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피부를 환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비법은 우유와 감자 조합입니다. 69세 되시는 이 여사님은 볼과 이마에 크고 진한 검버섯이 여러 개 있으셨습니다. 특히 오른쪽 볼의 검버섯은 지름이 1cm가 넘을 정도로 컸어 화장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이분께 우유와 감자를 활용한 팩을 추천해드렸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감자의 전분 성분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 효과를 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의 감자 반 개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고 여기에 우유 2큰술을 섞어줍니다. 이때 우유는 실온 상태의 전지 우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보다는 지방 성분이 있는 전지 우유가 피부에 더 좋은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15에서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그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여사님은 이 방법을 6주간 꾸준히 하신 결과 오른쪽 볼에 큰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전체적인 피부 톤도 밝아졌습니다. 특히 손등의 검버섯들도 함께 관리하셨는데 손등의 변화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우유와 쌀가루 조합입니다. 쌀가루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미용에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재료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도 쌀뜨물과 쌀가루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검증된 재료입니다. 쌀가루의 미용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쌀에 포함된 오리자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멜라닌 생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쌀가루의 미세한 입자는 천연 스크럽 역할을 하여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67세 되시는 정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색소 침착이 잘 되는 피부 타입이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 전체가 칙칙해지고 특히 입 주변과 볼에 기미가 넓게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장을 해도 기미가 비쳐 보여서 항상 진한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했고 그로 인해 피부가 더욱 답답해 보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분께 우유와 쌀가루를 활용한 팩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쌀을 깨끗하게 씻은 후 하루 정도 물에 불려둡니다. 그 다음 물기를 빼고 믹서기에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시중에서 파는 쌀가루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직접 만든 것이 더 신선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쌀가루 2큰술에 우유 3큰술을 넣고 걸쭉한 크림 형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꿀 1작은술을 추가하면 보습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과 보습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팩을 얼굴에 바르고 20분간 둔 후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내면 됩니다. 이때 쌀가루의 입자가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 여사님은 이 방법을 2개월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하신 결과 입 주변의 기미가 현저히 옅어졌고 전체적인 피부 톤이 균일해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피부 결이 부드러워져서
화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먹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우유와 오이 조합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으로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이에 포함된 비타민C와 카페산은 항염 작용을 하며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65세 되시는 최 여사님은 건조한 피부에 기미와 함께 홍조까지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볼과 코 주변이 자주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따가운 느낌을 호소하셨어요. 이런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적인 성분보다는 진정과 보습에 중점을 둔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이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반 개를 껍질째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고 여기에 우유 2큰술을 섞습니다. 오이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함께 사용하세요. 이 혼합물을 거즈나 얇은 천에 발라서 얼굴에 올려두거나 직접 얼굴에 발라도 됩니다. 15분 후에 차가운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이때 피부가 한결 시원해지고 촉촉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 여사님은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홍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기미도 상당히 옅어졌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해서 다른 관리법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분인데 이 방법은 전혀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우유와 알로에 조합입니다. 알로에는 피부 관리에 맞는 재료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겔에는 75가지 이상의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로인과 알로에신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알로에신은 미백 화장품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될 정도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로에의 다당류 성분은 피부의 수분막을 형성하여 장시간 보습 효과를 유지시켜줍니다. 71세 되시는 박 여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검버섯과 기미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마와 관자놀이 부분의 검버섯이 매우 진하고 도드라져 있어서 연령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레이저 시술을 강력히 원하셨지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관리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알로에와 우유를 활용한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알로에 팩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알로에 잎을 깨끗하게 씻은 후겉 껍질을 제거하고 속살만 취합니다. 이 알로에 겔 2큰술에 우유 2큰술을 섞어서 부드럽게 젓습니다. 알로에 겔이 끈적할 수 있으니 우유와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알로에를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더욱 시원하고 진정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피부가 달아올랐을 때 사용하면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 혼합물을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고 20에서 25분간 그대로 둡니다. 다른 팩들보다 조금 더 오래 두는 이유는 알로에의 유효 성분들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박 여사님은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이마에 큰 검버섯들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전체적인 피부톤이 환해졌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던 턱 라인 부분이 깨끗해진 것에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각각의 방법은 개별적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순환하면서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감자팩,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쌀가루팩,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이팩, 일요일에는 알로에팩 이런 식으로 일주일 스케줄을 짜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보시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이 없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천연 관리법은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최소 4에서 6주는 지속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유를 베이스로 한 4가지 천연 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팩을 하기 전 준비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피부가 재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66세 되시는 김 여사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팩을 하셨는데도 다른 분들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 피부 표면에 각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유효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팩 전에 각질 제거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스크럽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서 얼굴을 5에서 10분간 찜질한 후 원형 동작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공이 열리면서 각질이 자연스럽게 불어나고 그 상태에서 팩을 하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김 여사님도 이 방법을 적용한 후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팩을 하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경입니다. 이 시간대는 피부의 재생 리듬이 활발해지는 시점이고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기에도 적절합니다. 또한 팩 후에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어서 피부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팩을 하는 동안의 자세도 고려해 보세요. 누워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력으로 인해 팩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집니다. 또한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가벼운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함께 해주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얼굴 근육의 긴장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팩을 제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물로 씻어내기보다는 먼저 미지근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낸 후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차가운 물은 모공을 급격히 수축시켜 노폐물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천연 팩들이 각질 제거와 미백 효과를 주는 동시에 피부를 약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비싼 화장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70세 되시는 조 여사님은 팩 후 관리를 위해 글리세린과 장미수를 활용하셨습니다. 글리세린 한 방울에 장미수 10방울을 섞어서 얼굴에 가볍게 발라주시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섬유제 역할을 하고 장미수는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자연스러운 향까지 제공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내부에서부터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외부 관리를 해도 체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68세 되시는 윤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앞서 소개한 모든 팩 방법을 성실하게 실천하셨는데도 다른 분들만큼 극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셨어요. 자세히 상담해 보니 수면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고 식습관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커피나 단 음료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면서 동시에 건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체내에 독소가 쌓이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그것이 바로 피부에 나타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해독 능력과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 여사님께 이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을 강조했는데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 미백과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능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내부 관리와 외부 팩을 병행하신 결과 윤 여사님도 2개월 후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피부가 전체적으로 촉촉해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주로 밤에 재생되는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피부 세포의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려워하시는데 이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는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피부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72세 되시는 한 여사님은 남편의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얼굴의 기미가 급격히 늘어나신 경우였습니다. 아무리 팩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함께 상담했는데 하루 30분씩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간단한 요가나 스트레칭하기 등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웃음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안면 근육의 운동을 통해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한 여사님께는 매일 좋아하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도록 권했습니다. 이제 계절별 피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 등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받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이팩이나 알로에팩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방법을 더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세안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64세 되시는 서 여사님은 봄만 되면 피부가 가렵고 트러블이 생기곤 하셨는데 알로에와 우유팩을 일주일에 4번으로 늘려서 하신 결과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이므로 미백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때는 감자팩과 쌀가루팩을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비타민C 섭취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팩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사용하면 열감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차가 심해서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 보습에도 더욱 신경 써주세요. 가을에는 건조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여름 동안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가 각질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 시기에는 우유의 양을 조금 늘리고 꿀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추가하여 보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건조한 실내 공기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너무 자주 팩을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매일 간단한 우유 세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유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안할 때 평소 사용하시던 클렌징 폼에 우유 한 큰술을 섞어서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세안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안 후 당김 현상 없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령대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과 70대 후반의 피부 상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60대 초반에는 아직 피부에 어느 정도 탄력이 남아있고 회복력도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팩을 하는 빈도를 늘리거나 각질 제거를 좀 더 꼼꼼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피부가 매우 얇아지고 민감해지므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팩 시간을 조금 줄이고 마사지할 때도 더욱 부드럽게 해주세요. 또한 팩 후 보습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더욱 민감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관리법을 실천하실 때 자주 묻는 질문들과 주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 3주 후부터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6에서 8주 후에는 기미나 검버섯이 옅어지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69세 되시는 김 여사님의 경우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가 3주 차부터 피부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니 6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팩은 일주일에 2~3번, 우유 세안은 매일 해도 괜찮지만 하루에 1번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화장품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새로운 제품을 도입할 때는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가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어떤 성분 때문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성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받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67세 되시는 남성 환자분이 아내와 함께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피부가 두껍고 유분이 많은 편이므로 팩 시간을 5분 정도 더 늘려도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패치 테스트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동전 크기만큼 발라보고 24시간 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피부에 바르는 것은 섭취하는 것과는 다름으로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두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든 팩은 당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남았다면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2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상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도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강판이나 믹서기, 볼 등은 사용 전후에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분들이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며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적정한 자극만 주어야 하며 과도한 자극은 염증이나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관리에 대해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부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세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세안을 대충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세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세안하시고 저녁에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여 꼼꼼히 세안해 주세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기를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안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미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더욱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강하게 문지르면 염증이 생겨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기존의 기미와 검버섯이 더 진해지고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71세 되시는 이 여사님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선크림까지 발라야 하나라고 하시면서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셨는데 그 결과 여름 한철 만에 기미가 눈에 띄게 진해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고 다니십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을 사용하시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차창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므로 방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베개와 맞닿는 쪽 얼굴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좋고 베개싯은 실크나 세틴 소재를 사용하시면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는데 이는 피부 건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흡연으로 인한 활성산소는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음주 역시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피부 건조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피부톤을 밝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65세 되시는 박 여사님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신 후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여 땀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의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최소 2, 3개월은 지속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한 홈케어는 안전하고 꾸준한 효과를 주지만 의료용 레이저나 화학적 시술만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세요. 셋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피부 타입, 생활 습관,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외부 관리만큼이나 내부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피부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극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어도 꾸준한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4세 되시는 최 여사님인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나이도 많은데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며 체념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주변 사람들이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변화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방법들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유와 감자, 쌀가루, 오이, 알로에, 이 모든 재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심각한 피부 질환이 의심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시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홈케어와 전문 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더욱 자신감 넘치는 나날들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꿀팁들을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아름답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